다음 주 월요일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인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불출석할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전략을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2차 공판 준비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변호인 일부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논의 끝에 불출석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에 출석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진 공개 입장 표명을 자제하자는 입장인 걸로 전해집니다. 많은 국가 기밀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해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변호인단은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여자들의 검찰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가 모두 무효라는 주장을 할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구속기한을 연장한 조치가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다음 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 이어서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여야는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을 찾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범죄자의 나라가 될 거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파란색 점퍼를 입고 전남 담양을 찾았습니다. 담양 군수 재선거에 나선 이재종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정상나라로 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달라며 이재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선되면 그게 진짜 망국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 중독, 탄핵 중독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 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헌법재판소를 몰아세웠습니다.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선고 일정을 먼저 잡아서 사회적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여전히 이 대표 선거법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할 것이란 기대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선고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늘 다음 주 형사 재판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변호인단은 준비 기일이라 나가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이기 전에 증거나 쟁점 정리처럼 앞으로 재판을 어떻게 할지 방식을 정하는 절차인데요. 준비 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출석을 검토했던 이유는 뭡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 중 한 명은 최근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세가 좋다면서 자연스럽게 공개 출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별도 메시지를 내는 것처럼 비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리된 걸로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 월요일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선고도 예정되어 있어요. 뭔가 영향이 있었을까요? 네,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 준비기일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혀 있는데요. 일단 변호인단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 심판에 한 총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있는 장면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며 자리를 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같은 공간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진 않지만 이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는 공소 기각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공소 기각이 뭔지 설명을 드리면요. 절차가 잘못됐을 때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처벌도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검찰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특히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도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고 기소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 이 공소 기각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하던데 왜 이런 전략을 펴려는 겁니까? 네, 공소 기각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초유의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았거든요.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지금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부입니다. 그런데 구속을 취소할 때 공수처 수사권을 지적했는데요. 김재규 재심까지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수사권이 없다고 명확히 지적하지 않았지만요. 아직 본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재심 가능성과 함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한 만큼 공소 기각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판단입니다. 그럼 다음 주 재판에서 이 공소 기각 주장 바로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7만 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록도 다 넣어본 게 아니라서 분량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전체 기록을 검토한 뒤에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의 기소가 무효다 이렇게 공소기각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